류마 세상을 날다 TV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복용을 하는 약들을 하나씩 약이라기보다 영양제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류마티스가 걸리게 되셨는지요? 분명히 식습관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난치 질환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제 주변에 만나게 되는 어떤 류마티스 질환자들이나 저의 경우를 볼 때 단시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이 병이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한 13년 전에 어떤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병이 걸렸고요. 그리고 초기 한 2, 3년 동안을 제외하고는 그때 많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많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약을 잘 복용하면서 병원 약을 잘 복용하면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었는데요. 그러다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발병일로부터 한 10년이 흐른 후에 제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요. 네. 내가 만들어낸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어떤 지인분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 상황에서 큰 정신적, 경제적 데미지를 입으면서 몸이 한 번 더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원망스럽고 또 몸이 이렇게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삶이 피폐해질 정도로 아프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 원망스럽고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한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많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 데미지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영양제나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저희 식구들의 건강까지도 챙기게 되었고 또 이전의 방법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은 아이가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아이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이런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기능의학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아이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큰아이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많이 좋아지고 건강 이상이 있었던 게 회복되지고 그리고 또 치료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데미지 상태가 있지 않았다면 상황은 데미지였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병원 약만 먹으면 나을 줄 알고 아마 지금도 맹신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 약의 부작용들로 인해서 제가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손해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 상황들이 결코 저에게는 나쁜 결과만은 아니었고요.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병에 걸리셨고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또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어떤 만남과 어떤 축복, 또 어떤 데미지들을 입으셨는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저는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극복 방법은요.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많은 영양제들을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거는 강황이고요. 강황도 먹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영양제들을 먹고 있는데 이런 영양제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많이 호전이 되었고 병원 약을 거의 먹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요. 저희 목표는 관해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관해 상태, 이 난치질 질환들은 완전히 나았다라는 게 없다고, 완치 상태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관해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관해 상태는 약을 먹지 않고 병이 유지가 되는 것을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정제로도 있고 캡슐 타입으로도 있고 또 분말 타입으로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분말 타입은 배제를 한 게 어느 분들은, 어느 약사님 뭐 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밀폐된, 빛이 차단된 병에다가 타서 하루 종일 그 물처럼 마신다고 하는데 저는 신 거를 잘 못 먹고요. 또 그렇게 먹으면 이에 닿는 비타민C 때문에 치아에 좋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말 타입은 제가 일단 신 거를 못 먹으니까 배제시켰고요. 이거는 지금 정제로 된 타블렛 타입인데 이거는 딱 입에 닿았을 때 신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국내 제품이 아니고 해외 제품들을 찾아보면 캡슐 타입이 또 있어요. 근데 캡슐 타입은 위장장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제품들이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삼키는 것도 캡슐이 좀 이런 타블렛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다 보니 삼키는 것도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정제들은 이거를 타블렛으로 뭉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물질들을 사용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입해서 그 아이허브라는 사이트에서 해외 제품을 직구해서 먹을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국내 제품 먹을 때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먹는데요. 저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해서 하는 이유는요. 저희처럼 이렇게 난치 질환에 걸리기 전에는 몸이 염증들이 많아져서 만성 염증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성 염증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모든 면역계를 다 이렇게 파괴할 정도로의 교란이 일어나고 또 이런 작용들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면역치료, 표적치료, 또 생물학적 제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또 류마티스 생물학적 제제 경구투약뿐이 아니라 주사 요법까지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사 요법을 하고 나서 보니 구내염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리고 웬만한 방법으로는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 보여지는 입안에 염증은 이 정도인데 보이지 않는 염증을 유발하는 건 그 약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면역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주사이기 때문에 또 주사를 맞기 전에 폐결핵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폐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주사요법을 하고서 폐암에 걸리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암으로 발전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사요법을 하면서 이렇게 항산화제를 다량으로 섭취해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걸 먹으면서 일어나는 그 구내염들을 많이 잡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이거 거의 열알을 하루에 다 먹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뭐 약사님들 보면은 10g 내지 12g, 뭐 적게는 9g, 15g까지 드신다는 분들도 봤는데요. 저는 15g까지 가면, 이 10g을 넘어가면, 9g 내지 10g을 넘어가면 저는 설사를 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C를 내가 몸에서 받아들이는 그 이상의 용량을 먹으며 설사를 하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9g 내지 10g 이상을 먹으면 이제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적정량을 9g 내지 10g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용량을 먹고 있고요. 저희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아이도, 딸아이는 제가 임의적으로 먹이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계기로 기능의학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비타민C 먹는 것에 대한 상의를 했고, 그리고 하루에 3g까지만 먹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3g씩 먹고 있고, 또 큰아이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데 큰아이 같은 경우에 제가 한 5g 내지 6g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먹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소비 양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온 가족이 다 먹는 걸 따져보면 한 이거 2개 정도 먹고 있죠. 20알 정도를 이제 온 가족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이 많다 보니 해외 제품들이 뭐 영국산 원료를 쓴 제품들이 좋다고는 하는데, 국내 제품도 비타민C는 충분히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병행을 하고 있어요. 해외 직구 제품과 이 국내 제품을 병행을 해서 먹고 있는데요.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피로감, 그 주사를 맞고 와서 느끼는 극심한 피로감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구내염이 발생하는데 이게 웬만해선 잡히지 않아요. 주사를 넣어서 면역력을 전체로 떨어뜨려서 생긴 구내염이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 잡히지 않는데, 이렇게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단시간에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항산화제를 복용을 함으로 해서 지금 몸에 전체적으로 높아져 있는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고요. 저는 이 영양제를 제가 섭취하면서 그 주사요법으로도 어느 일정 선까지는 잡히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다운되지 않는 염증 수치가 쭉 떨어져서 지금은 정상 수치까지, 정상인의 수치와 똑같이 잡히게 되었어요. 제가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6까지 찍었었는데요. 그 상태가 되면 몸이 장기가 다 손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0.2를 유지하고 있고요. 0점대이면 정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항산화제, 그리고 항산화제 중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비타민C 메가도스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요. 당장 약국에 가셔서 손쉽게 사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셔서 사오셔서 오늘부터 섭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양제들, 또 새로운 방법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